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김광상입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이제 이틀 후면 공식 개막되죠. 어느새 11번째를 맞은 광주 비엔날레. 내일이면 저녁에 사전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두 달여간의 대장정에 오르게 됩니다. 세계 5대 비엔날레로 손꼽히는 국제적인 미술 축제가 되면서 국내외 예술계에 관심이 광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라는 광주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한 축이 되고 있는 광주 비엔날레, 그 준비 상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우 재단법인 광주 비엔날레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영진 광주 문화재단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승권 조선대 아시아문화교류사업단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유명한 분이죠. 이남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데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먼저 박양우 대표께 기본적인 것부터 여쭈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3월에 비엔날레 대표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이번에가 아마 처음 맞는 비엔날레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개막 준비를 상당히 바쁠 텐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내일이 개막식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전시는 다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니까 최종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예. 또 개막식 리허설도 저희가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문제 등을 감안해서 자원봉사자들, 또 예. 도슨트들, 뭐 위치 점검, 교육, 예. 지금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전체 이번에 그 비엔날레 길이가 66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주제가 뭐 매번 비엔날레 때마다 해석을 조금 저희들이 필요로 합니다만은 이번에 제8기후대 예술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던데 시민들을 위해서 시청자들을 위해서 먼저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제8기후대 좀 생소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지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보면은 이 지구상에 7개의 기후대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열대, 뭐 온대, 한대, 아열대 등등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8기후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는 것이고 또 상상의 기후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상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이번에 광주 비엔날레의 시각 예술을 통해서 이전의 세계 또 현재 세계 그 사회를 한번 진단해보고 또 치료해보고 또 예측해보고 그럼으로써 정말 멋있는 이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보자. 네. 그런 취지에서 제8기후대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예. 일단 뭐 주제가 상당히 좀 호기심을 끄는 주제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그 서영진 대표께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의 의견이랄까 또는 미술계의 의견들을 좀 대변해 주신다는 차원에서요.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1995년에 시작된 이 비엔날레 21년 됐고요. 그러면서 어느새 지금 뭐 5대 비엔날레라는 평가도 나오긴 했는데 이게 우리만의 자화자찬인지 아니면은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있는지 한번 그걸 좀 듣고 싶어요. 20년 동안의 비엔날레를 저는 쭉 지켜봤는데 광주에서 하면서 아마 지금은 시민들이 자긍심 가지고 광주 비엔날레를 세계 어디에 내놔도 대단한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스스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광주가 대표적인 문화 상품으로 세계에 내놓은 상품이 돼 있고 1995년 그 개막할 때 제일 비엔날레 때는 글로벌 예술 도시를 도약으로 하자 한 뜻으로 만들었는데 그때는 시민들도 일부 시민들도 비엔날레가 뭐야 하고 하는 얘기들 저희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시민들은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 전부 구별할 정도로 뭐 충분히 되어 있고요. 네. 또 당시 주제가 경계를 넘어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는 광주의 소위 문화도시 광주의 어떤 그 이정표, 나갈 바,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그때 규정 지어줘서 지금도 이러한 정신들이 경계를 넘어서 우리가 인권, 평화, 민주, 자유 이러한 정신들이 타 지역보다도 많이 늘어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이번 비엔날레도 그렇습니다만은 홍콩 예술발전위원회에 있는 예술가들 30여 명이 대거 이 비엔날레에 오기로 이렇게 돼 있고 일본 홋카이도라든지 외국에서도
뭐 저기 광주 비엔날레에 맞춰서 여기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참여 작가가 되는 건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광주 시민들도 충분히 이 비엔날레의 그 효율성 그리고 예. 효과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2014년에 그 뭐 미술 전문 세계적인 잡지에서 이제 5대 비엔날레로 뭐 선정도 했던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예. 그런 객관적인 평가가 앞으로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번엔 그 작가라고 불러야 될지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 뭐 광주 비엔날레가 나온 뭐 스타 중에 한 분이시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이남 교수님 그 미디어 아티스트로 세계 유수의 비엔날레 여러 번 참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때마다 이렇게 보시면서 광주에 대한 관심 외국에서 좀 있던가요? 실제로 저는 이제 미술 현장에서 예. 비엔날레랄지 미술관 또 갤러리 초대돼서 여러 나라에서 전시를 많이 가졌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대한민국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광주 비엔날레를 하고 있는 고장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해를 하고 얼굴색이 밝아집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이 광주 비엔날레 유상을 또 인지도랄지 이런 부분들을 실감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이제는 그런 만큼 예. 더 주목받을 수 있는 비엔날레를 만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이번에 이제 벌써 22년째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비엔날레를 그 지역의 현안과 이번에 이제 주제가 또 제8기후대인데요. 지역의 현안 예술 문제랄지 또 지구촌의 어떤 예술 문제까지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비엔날레라고 생각이 돼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뭐 말씀 듣고 보니까 코리아는 몰라도 광주 비엔날레를 알더라. 그러니까 나름 뭐 지역의 기대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승gun 교수님, 이번엔 좀 특별하게 작년에 뭐 완공됐고 했던 그 아시아 문화전당 여기서 특별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좀 나름 그것을 지켜보면서 시민들이 좀 색다른 어떤 시도를 해서 관심을 더 갖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예. 이 광주가 이제 문화도시를 지향을 하는데 가장 큰 축이 이제 전당하고 비엔날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비엔날레는 이제 완전히 정착을 했지요. 예. 그래서 두 기관이 협력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광주시의 문화 공간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예.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두 기관은 출발이나 가치가 다릅니다. 네. 서로 추구하는 정체성이 다른데 그걸 합치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다만 그 시민을 위해서 광주의 문화도시를 위해서 협력하는 건 절대적이어야 되지만 예. 비엔날레 갈 길이 있고 전당에 갈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좀 정리하는데 재단이라든지 지역문화예술회가 나서서 서로 역할 분담하고 협조하고 이런 걸 좀 어레인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번에 한 것은 굉장히 저는 효과적이었고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고 또 예. 그러는데 뭐 정체성을 지키는 협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인 것 같아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자세히 좀 예. 서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광주 아트페어가 열렸더라고요. 뭐 저희들 보도를 보니까 상당히 뭐 나름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뭐 조짐은 좋은 것 같아요, 박영규 대표님. 네, 이제 광주 미협에서 주관을 했죠. 그러면서 또 광주 비엔날레가 후원을 하고, 네. 그러니까 아트페어뿐만 아니라 또 특별전을 이제 아시아문화의 전당에서 같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비엔날레는 순수한 미술 그런 국제 전시회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트페어는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비즈니스적인 그런 것인데 예. 서로 한번 이렇게 결부를 지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예. 아무래도 이번에는 또 비엔날레 특별전과 함께 했기 때문에 또 국제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아마 참여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가. 또 특히 비엔날레가 우리 지역 미술계에 기여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떤 발전 방안에 앞으로 한 단초를 또 뭐 얻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뭐 그때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덧붙여서 좋겠습니다. 저도 거기를 좀 예. 참석을 해봤는데 두 번을 가봤고 이제 개막식에도 갔었거든요. 네. 문화도시가 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한 요소를 굉장히 잘 치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뿌듯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작가들로부터 조금 어려운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게 저로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게 좀 현장에서 작가 만나기 쉽지 않은데 저로서는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어떤 작품 굉장히 어려웠는데 설명을 쉽게 들었고요. 그런 점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개막식에.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비엔날레에 대해서는 좀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좀 성공적인 길로 가기 위한 조건들 몇 가지를 조금 살펴보고 이렇게 이야기가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보도를 보면은 좀 비엔날레를 두고 이렇게 좀 내용이 좀 있었고, 나름 갑론을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위원회도 만들어지고, 7대 혁신안이라는 것도 막 나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윤장현 시장이 이사장 자리에서 또 물러나고, 등등 꽤나 좀 이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비엔날레 입장에서는 좀 이 같은 일들이 좀 새로운 전환점이 됐는가요? 아무래도 또 20년이 됐고 10회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벌써 20년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성년이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 시기였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또 지난 행사 때 또 일종의 어떤 이제 흔히 사실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전시회에서는 그러나 어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또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름대로 우리 비엔날레는 또 새로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11회 비엔날레 또 앞으로 가는 길에 좀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좀 기대합니다. 네. 예. 방금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비엔날레 혁신 나름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그랬는데 짧은 기간이긴 했습니다만은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혁신의 측면 좀 제대로 됐다고 보시는지 우리 서 대표께 한번 여쭤볼까요? 예, 혁신이 됐다, 끝났다 이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행형이겠죠. 항상 진행형이니까. 그런데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은 이번 혁신안은 잘 됐다는 생각은 현재까지는 합니다. 네. 원래 알다시피 실패 없는 성공 없는 법인데 성공은 실패를 경험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초기에 설립할 때부터 시민사회에 굉장한 예술계의 또 찬반 양능도 있었고 또 지난해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한 가슴앓이 이 어떤 진통 이런 것들이 있어야 큰 애가 건강한 애가 나오듯이 자꾸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을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현명하게 대처하고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내느냐 하는 그러한 것들이 또 이 비엔날레를 통해서 시민사회에 던져진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혁신 작업은 이번 그 전시회에서 보면은 많이 프로그램이 나타납니다. 아, 그래요? 예. 우선 박양호 대표가 강조하신 것이 광주 비엔날레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그래서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그래서 지역과 소통 협력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이렇게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이번에 그 마리아린 총감독이 큐레이터 분들과 함께 지역 협력형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1년여 동안 광주의 아주 생터에 소극장, 폴리, 도시 환경을 확대한 현지 밀착형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이번에 되고 또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는 게 녹두서점이라든지 우리의 5.18 그 아픈 역사들도 이번에 같이 또 재조명해주고 그래서 400여 명의 지역 작가가 이렇게 참여한 것도 오랜만에 일인 것 같고요. 예. 광주 시민이 또 많이 참여해서 작품을 완성한 그 나도 아티스트 이러한 것들도 새로운 그 메시지를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예술계에도 던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 예술을 창조하는 사람, 향유하는 사람이 과거에는 분리되어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창조와 향유를 동시에 다 같이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에 좋은 메시지가 됐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장에 있는 작가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지금 400여 명 또 시민들 참여했다 등등해서 평가를 좀 긍정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번 비엔날레는 시민 참여가 더 이제 확장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조금 아쉬운 게 작가들 참여가 물론 이제 저희들이 다 본전시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러겠죠. 이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는 지역의 사립미술관이랄지 갤러리들이 비엔날레와 연계된 전시를 한달지 그런 그 축제회장, 그러니까 미술인 전체가 그런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전시를 가지면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전시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 하는 시기를 기다리고 작가들이 준비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같이 하는
시민 참여도 중요하지만 작가들 참여가 좀 더 극대화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어떤 그 국제 큐레이터 과정 교육 통해서 배출된 인력들을 그런 전시에 좀 이렇게 기획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제공해 준다면 어떤 지역의 어떤 미술인들이 더 이렇게 비엔날레에 대한 어떤 관심과 또 참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나름 만족한 부분도 있지만은 개선할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저 재단이라든지 좀 저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요. 이번에 비엔날레에서 아까 가장 잘한 것은 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여기에 작가를 놓고 그분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인발부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그곳에서 그런 경험을 하신 우리 지역의 작가분들이나 학생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좀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으세요. 예, 한번 말씀하시죠. 예. 우리 이현남 교수님, 우리 이현남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작가들이 사실 많이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본전시도 중요하지만 특별전이나 또 연관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번에 저는 부제목을 지역과 함께하는 비엔날레라고 사실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본전시도 정회공원에 있는 우리 비엔날레 전시관뿐만 아니고 정말 아시아문화의 전당이나 또 우리 살인미술관들 또 야외 현장들에서 전체적으로 9개 야외 시설로 우리가 확정을 했고요. 또 그다음에 특별전을 아시아문화의 전당에서도 하고 시립미술관에서도 또 특별전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에 있는 미술관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주제와 서로 상통한 그런 기념전들을 이 비엔날레 전시 기간 동안에 또 시행합니다. 예. 또 작가들도 그러니까 스튜디오나 이런 또 화실들 막 이런 곳에서 혼자만 있지 말고 이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 그것을 개방해서 이 세계에서 오신 분들 또 서울에서 오신 분들 다른 지역에서 오신 미술 관계자를 볼 수 있도록 오픈 스튜디오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만들고 저희들이 안내 지도 또 안내서에 다 그것을 표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 예. 그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지역의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나름대로 해봤고요. 아마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 이승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비엔날레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작가들을 발굴하는 것, 또 나아가서는 우리 새로운 작가 후보생들,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 그 다음에 국제적인 인맥을 쌓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원래해 또는 인프라스쿨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사실 그런 노력들을 많이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현남 교수님 그 국제 우리 큐레이터 코스 그 수료하신 분들 다음번에는 한번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말 멋들어진 한번 전시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들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항상 그 지역 작가 참여 문제 이게 그 비엔날레 할 때마다 나와 있는 문제이고 화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중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비엔날레는 세계를 향한 세계적인 국제적인 광주의 행사가 아니라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대관령 그 음악회 정명화 씨가 이렇게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대관령 음악회는 초기에 거기도 말이 많았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대회를 가려고 하는데 지역에서 의회라든지 지역의 기업 또는 문화예술인들 이들이 참여를 많이 늘려달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겠느냐, 동네 잔치로 끝날 것이냐, 세계화시킬 것이냐 하는 얘기가 화두가 돼서 그 부분들이 지금 정립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현재 그 지역 내에 음악인들이 많이 육성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육성 프로그램과 함께 세계로 뻗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작가들이 그런 프로그램과 함께 비엔날레의 본 취지, 이것도 좀 깊이 우리가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글로벌과 로컬을 좀 함께 다 취할 수 있도록. 아까 근데 말씀 중에 하셨던 것처럼 광주 시내 전체가 이때 비엔날레 기간만큼은 뭐 화랑이 됐든 모든 곳곳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축제로 가는 그런 비엔날레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좀 초대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이 아시아 문화전당과의 협력 문제를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 주요 전시 공간으로 활용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아트페어도 거기서 열렸고 이렇게 등등해서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보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계도 있고 정체성도 지켜야 되고 그런 표현이 있는데 서로 협력하는 방안 어떻게 나가야 한다고 보신가요? 이 교수님부터. 예, 두 기관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고요. 네. 그다음에 당연히 문화도시 광주를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 이번에 그 비엔날레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비엔날레에서 나온 그 안이 사실은 지역의 작가라든지 지역 사람들이 전당이라든지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협력을 누구한테 구하겠어요? 당연히 우리 작가들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은 또 배우고 서로 협력해서 또 좋은 분이 나오면 그분이 비엔날레 큐레이터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략적 협의가 필요하지 두 기관을 정체성이 다른데 뭐 무조건 협업을 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요.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것을 협업을 하고 차별화해야 되냐 하는 것은 재단이라든지 지역 문화예술계가 협조를 하셔서 그걸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두 기관이 무조건 협업을 하면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광주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분명하게 정체성을 지키는 선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점을 좀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예. 혹시 이런 협업 전략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신가요? 이미 지금 그 광주의 11개 문화기관들이 문화기관 협의회를 구성해서 2013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비엔날레 문화전당 시립미술관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 그 시청자 미디어 센터 문화관광 산업발전위원회라든지 여기 11개 기관이 있는데 하는 사업들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금방 이승용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전당에서 가지고 있는 거하고 비엔날레에서 지금 문화전당으로까지 가서 이렇게 전시하는 것도 협력 차원에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화두가 협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좋은데 다만 그러한 그 자신들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이것과 공통성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 것인가는 문화기관 협의회에서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비슷한 사업들은 통합해서 같이 협업해서 같이 공동 주최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이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다면은 이번 비엔날레를 계기로 해서 처음으로 지금 문화전당도 작년에 생겨가지고 지금 솔직히 좀 갈팡질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시민들께서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개척하고 바꿔져 나가는 것이니까 그분들도 뭐 실수하려고 한 것 아니고 안 하려고 이러는 건 아닐 테니까 잘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대표님. 사실 아시아 문화의 전당은 기본적으로는 하드웨어지요.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그러면서도 자체에서 어떤 제작을 하고 기획하기 때문에 또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광주 비엔날레는 정말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다루는 이제 그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사실 다른 것이죠. 또 설립 목적도 다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은 또 나름대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또 제작하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아마 그런 것들을 우려하실 거예요, 우리 교수님. 근데 이제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이제 이 정보원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기획하고 제작하고 그것들을 또 선보이겠다고 하는 나름대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비엔날레하고는 차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런 유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관객을 이렇게 또 이렇게 모으고 뭐 하려다 보면은 단발성 페스티벌이나 어떤 축제나 이런 것에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하고 싶은 유혹들이 있을 텐데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이제 조심을 해야죠. 그래서 각각 기관들이 맡고 있는 특성들을 살리되 사실 또 좋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 또 외부에 있는 콘텐츠라고 하는 것에 협력 관계를 누리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비엔날레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엔날레는 이미 아시다시피 이제 국제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그 많은 또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것들을 우리 이제 아시아 문화의 전당에다 제공할 수가 있겠고 또 많은 네트워크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인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제 그것들을 서로 소개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어떻든 우리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빨리 위상을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저희 광주 비엔날레가 기여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또 좋은 우리 광주 우리 저 아시아 문화의 전당은 좋은 그런 또 시설들도 가지고 있고 또 레지던시 시설 또 그런 뭐 공연 전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비엔날레에 또 여러 가지 콘텐츠 그것들을 확장하는데 굉장히 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다양하다. 상당히 많다. 많은 영역에서 네, 가능하겠군요. 우리 광주 예. 지역에 굉장히 어떻든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다 기대를 합니다. 예. 저도 예, 이번 현장 이제 잠깐. 전당을 활용해서 광주 비엔날 특별전도 같이 함께 열렸고 또 아트페어가 이 전당에서 열리다 보니까 지난번에 DJ 센터에서 했던 그런 전시와 또 다른 예. 외부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예. 제가 알기로도 13국에서 30개 갤러리들이 이번에 참여했었고요. 9만여 명이 다녀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면 지역 예술 작가들에게 이제 어떤 전시 관련된 미팅도 이루어지고요. 예. 또 현장에서 작품 판매도 이루어지고 굉장히 성과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직접 저도 가봤는데요. 예. 그래서 전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도 있고 비엔날에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지만 이런 그 협력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사실은 전당에 시민들이 쉽게 이렇게 접근하기가 그동안 힘들었거든요. 예. 컨텐츠들이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했고 굉장히 또 분위기도 좋고 다만 이제 좀 그 아트페어에 맞게 건물이 지어지진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좀 배려들이 좀 이제 동선이랄지 이런 부분들 더 향후 더 보완하면 아주 좋은 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서로 여지는 많다는 게 좀 결론일 것 같은데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들을 좀 찾아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엔 좀 한 가지만 더 짚고 가면 좋겠는데 외부로부터 배워야 될 여전히 뭐 나름 광주 비엔날레가 국제적 위상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배워야 할 점이 있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혁신은 진행형이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이인환 교수님 보면은 지금 3대 미술 축제는 거의 다녀오셨다고 돼 있는데 광주와는 좀 어떻게 다르고 우리가 여전히 배워야 할 점은 뭐더라 뭐 이런 게 좀 있던가요? 우리 광주 비엔날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훌륭한 비엔날레고 또 국제적 유상을 제가 실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전통과 역사가 오래됐고요. 또 관광과 연계된 베니스 자체가 관광지고 또 본전시 하나만 이루어지고 특별전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국가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참 머리가 좋습니다. 전체 국가들이 다 참여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컨셉에 좀 저희도 좀 많이 좀 연구를 하면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관광과 연계된 단순히 전시도 중요하지만 연계된 그런 부분도 좀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를테면 인근의 어떤 주변의 담양이랄지 하순 이런 지방에 연계할 수 있는 관광과 자연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컨셉들이랄지 또 그런 지자체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광주 비엔날레과의 차이점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인이 이제 될 무렵인데요. 점점 이제 갖고 가면 더 100년 후에는 우리가 더 광주 비엔날레가 더 훌륭한 비엔날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까 뭐 관광 연계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도 약간의 좀 신호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요. 뭐 그러긴 한데 참 그렇게 돼야 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참여도도 높을 거고 관심도 더 높아지고 뭔가 좀 우리한테 또 이익도 되고 뭐 이런 그래야 아까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 도시가 함께 비엔날레를 즐기고 비엔날레가 축제가 되는 뭐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세계 비엔날레는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의 뭐 상해 비엔날레가 곧 개막한다죠. 뭐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도 아마 계속 이런 것들 시도가 있을 것 같아요. 도전들이.
세계 무대에서 광주 비엔날레 우리 서 대표님께 좀 여쭤볼까요? 계속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자산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세계는 굉장히 바뀌어지고 있고 한 수의 실착해도 이것이 문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데 한 번 실패하면 고베 미술관 고베에서도 그 비엔날레 하면서 광주에 와서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홍콩 말씀하신 대로 상해 비엔날레가 올해 지금 또 다음에 곧 열리는데 아시아권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 경쟁이 심해지죠. 홍콩 예술발전위원회가 이 문화예술로 거기는 홍콩도 지금 관광과 먹거리, 쇼핑 도시에서 거기에 플러스 문화예술을 집어넣어서 지금 도시 부흥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홍콩예술발전위원회 같은 곳이 굉장히 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박양호 대표도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글로컬리즘, 글로벌과 로컬을 어떻게 한꺼번에 충족시켜 줄 것인가, 국제화와 지방화 이것이 중요한데 지금 광주 비엔날레가 가지고 있는 큰 자산은 20년간 쌓여있는 노하우와 그동안 전 세계에서 1,30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이거 굉장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비엔날레라든지 이런 데 큐레이터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 그리고 또 광주가 최근에 하나 좋아진 게 있습니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지정을 받았는데 인정받았는데 이것은 유네스코가 21세기 문화예술 먹거리 산업으로 7개 장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중에 이걸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서울은 디자인, 전주는 음식, 이천은 도자기, 통영은 음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광주가 미디어 아트인데 지금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대세는 아트 플러스 사이언스, 예술과 과학이 융합되는 융복합이고 이 사이언스 부분이 바로 미디어 아트인데 모든 장르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광주가 이것을 그 인정받아서 이제 2년째 돼갑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이렇게 또 융합이 된다면은 비엔날레에도 이제 더욱더 그 세계 5대 비엔날레에서 또 하나의 특징을 가지게 되겠죠. 미디어 아트와 같이 융합이 되는 비엔날레 하면은 다른 나라 뭐 베니스라든지 다른 곳에서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그 특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고 긴장은 풀지 말고 계속 가면은 된다. 저는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서 대표님 그래도 낙관적으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그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은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베니스 비엔날레, 저희보다 100년 앞선 베니스 비엔날레를 언젠가는 추월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아니라 또 다른 비엔날레에 의해서 베니스 비엔날레 위상도 떨어질지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최대 저희가 비엔날레라고 하지만 사실 비엔날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재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폭적인 재정의 지원을 이렇게 받아서 계속 추격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콘텐츠로 승부를 걸기 때문에 뭐 최선을 다해서 더 앞서 나가려고 하겠지만 저희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정말 준비하지 않으면 아시아 최고의 자리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그 위상이라고 하는 것도 항구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아마 저희들이 알다시피 광주보다는 그래도 재정적인 여건이 좋은 서울이 됐든 뭐 부산도 국내에서도 지금 뭐 이렇게 도전들이 있고요. 뭐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같아요. 근데 방금 재정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좀 자료를 좀 봤더니 뭐 매회 적자 최근에 그리고 상당히 어렵다. 뭐 이렇게 돼 있던데 어떻습니까? 최근뿐만 아니고 최근의 적자가 아니고 이 비엔날레라고 하는 것은 순수 미술 물론 행사이기 그렇겠죠. 때문에 사실 적자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순수 행사라고 하는 것이 돈 벌기가 힘든 것인데 더더군다나 이제 요즘에는 비엔날레들도 전국 방방곡, 세계 방방곡곡에서 다 이제 생겨납니다. 또 이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이 참 보기 좋고 즐기고
할 만한 것을 찾아가는 것인데 또 즐길 거리가 너무너무 많이 생겼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관객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유치하기가 만만치 않다 하는 생각이고요. 다만 사실 저희들이 그래도 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만 스스로 자부담으로서 거의 50% 정도를 평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세계의 어느 비엔날레도 쉽지 않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든 간에 갈수록 관객을 유치하는 것이 쉽지 않아지는 것이고 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7번 지원하면은 일몰제로 그만 지원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미 부산 국제영화제나 저희도 해당이 좀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많이 이제 걱정이 어떻게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똑같이 정부로부터 2년을 쳤을 때 30억 똑같이 지원을 받아왔어요. 네. 그런데 부산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시에서 121억을 지원을 받는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는 14억을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마침 이제 이번에는 또 15억을 지원받았는데 14억을 더해서 29억을 받았지만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 비하면 너무너무 적은 거죠. 근데 또 영화제 같은 경우는 스폰서 얻기도 쉽습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재단에서 정말 이제 자구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계획도 가지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예.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 교수님. 아니 문화예술기관에서 흑자라는데 전세계 있습니까? 아니 대표님 뭐 그건 같으면 기본 전제로. 당당하게 예. 내가 비엔날을 통해서 광주의 브랜드를 가치를 올려주겠다. 그걸 돈으로 계산해봐라. 수천억 줬을 거다. 왜 우리 보고 돈을 물론 기본적인 자구 노력은 해야 되겠죠. 최소한의 절약다고 해야 되겠지만 예술기관에 돈 벌으라고 하는 것은 저는 거긴 반대입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 독립적으로 할 게 지원을 하되 가치를 올려라. 예. 광주의 가치를 올려주면 그거 돈으로 계산하면 지금 비엔날레가 광주에 준 돈 계산 해본 안 계실 거래 아마 엄청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기관은 당당하게 대표님들이 두 분이 계신데 내가 가치를 올려줄 테니까 돈 하자 말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대표님 생각합니다. 두 분 계시는데요. 자주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나 또 전시 때문에 많이 상의도 드리고 그러는데요. 저는 가까이서 이런 그 어떤 그 협찬금이랄지 또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뛰어다니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노력하시고.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 자구 된다고 노력이 생각합니다. 많네. 당연하게. 사실 아니 그런데 예. 재원 이게 사실상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예, 그것을 일단 문화예술 행정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행정가들 그리고 일반 기업하는 분들이 고효유 고비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곧바로 생산해서 곧바로 이것을 생산한다고 해서 곧바로 뭐 이 결과를 따는 건 아니고 계속 이건 어떻게 보면 이슬비 효과를 기대하는 예.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외의 것 이미지를 얻어온다든지 브랜드화 시켜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항상 할 때는 어디 가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비엔날레도 그렇고 저희 광주문화재단도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만은 네. 기금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도 지금 이자가 1.45%인가 2%도 못 됩니다. 기금 이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전번에 그 비엔날레에서도 그 개선 방향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수익 모델이 필요하다 하는데 세계적인 추세도 또 그런 것 같고 기념품 판매 부스라든지 큰 대기업의 문화 관련에 관심이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 그 비엔날레를 운영하는데 상당 부분의 그걸 주고 거기서 본인들의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하도록 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그 기업이 별도의 또 그 이미지 광고 형태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이제 그 20년이 됐으니까 광주 비엔날레 캐릭터도 나올 것이고 또 그동안 다양한 그 아카이브처럼 해서 맨 해기 때 나왔던 작품들을 CD화 한다든지 해서 전문가들에게 이걸 연구 자료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다든지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정부나 또 바라는 것이 정부나 어디다
자생하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재단은. 아마 그런 얘기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일을 맡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데 저희들도 올해 더 수익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저 돈을 벌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다시 재투자하고 시민사회 예술계에 돌려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지금 만들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형태들이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또. 예. 한 말씀 더 하시려고요? 예. 돈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말씀이 우리 이승원 교수님이 그렇게 응원의 말씀을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사실 차마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그랬었는데, 사실 적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컨대 10원이 들어갔는데 너희가 티켓 값을 얼마를 받았느냐. 그걸로 따지면 적자지만. 예. 자, 보십시다. 이제 2014년에 광주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사실 광주 비엔날레를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로 따지면 그러니까 생산 유발 효과가 254억이거든요. 광주 지역만. 전국은 490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광주 비엔날레를 통해서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것만 해도 141억이에요. 또 고용효과도 한 567명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사실 효과가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지만은 이거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끼치는 효과는 적자가 아니라 훨씬 큰 흑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광주의 어떤 자부심 또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 합하면 사실 이 비엔날레 효과는 우리 광주 광역시에서 이제 2년 동안에 14억 또는 이제 올해는 그나마 작년하고 해서 29억을 주셨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비하면은 훨씬 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뭐 무형의 가치이기 때문에 당장 이른바 돈을 벌어라 수익을 내라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고 좀 그러긴 하겠습니다만은 또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의 또 기대도 있고 또 안정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인 어떤 그 힘을 갖고 나가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부분은 재정 조달은 여전히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뭐 알다시피 불경기는 계속되고 기업의 협찬 유치는 더욱 어려워지고 뭐 이런 상황이 합니다만은 이런 쪽의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어쨌든 경쟁력을 키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보고 싶어하는 광주 비엔날레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것에 동의를 한다면은 이쪽 부분에 또 전략도 같이 가는 게 결국은 이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재정 쪽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영훈 대표님 한번 그 지금 국내 관광객들 아까 관광 연계 전략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개발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네, 뭐 기본적으로 관광객을 어떻게 끌어들이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관광 관련 단체들이나 또 시나 거기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제 보러 오느냐 하도록 하는 것인데, 아까 상해도 얘기를 했고, 이제 아시아 또는 국내 다른 비엔날레들 또 얘기를 하셨지만, 정말 이제 광주 비엔날레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있지만, 이제 확실하게 차별화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벌써 200개, 300개가 되는 세계 비엔날레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사실 광주라고 하는 이 지역, 그러니까 영어로는 locality라고 그러죠. 지역성. 이 자체가 굉장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계 비엔날레 협회나 또 다른 비엔날레 관계자들 만나서 당당히 얘기합니다만은 세계에 있는 비엔날레 개최되는 도시치고 광주만큼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는 도시가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그렇죠. 다 그것들이 사실 미술, 시각 예술의 소재가 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번 비엔날레에서도 광주 지역의 현지 밀착형 프로그램들이 이제 20개 이상 이렇게 선보입니다만 그것은 다른 비엔날레에서는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광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강화를 시켜 나가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아시아 지역에 더 정말 포커스를 좀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냐. 또 미디어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미디어 쪽에 더 강조점을 둬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어느 특성화를 시킨다고 하면은 충분히 앞으로 경쟁력이 있고 또 그렇게 특성화를 시켜 나가야만 이제는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것대로 그런 쪽에 또 홍보 전략도 좀 맞춰져야 될 것 같아요. 광주만의 가치를 좀 강조하고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미디어 아트, 또 아시아의 특성 이런 것들을 잘 부각시키는 그런 광주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홍보 전략, 이게 좀 상당히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런 그 지역의 저희 비엔날레나 그런 전시를 통해서 이제 머무르게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시 기획도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스터 조각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30년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97년에 시작해서 이제 2017년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런 기획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기획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이곳을 찾고 또 이 작품을 보고 싶어하는, 또 하루에 다 못 봅니다. 그 전시는. 그래서 머무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대표님도 아까 고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앞으로 정말 우리가 광주 비엔날레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런 방향 세우는 거 또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예. 헐리우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세계 영화 중심 도시지 않습니까? 헐리우드 시에 가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영화 관련 산업 뭐 많습니다. 그거 중심으로 됩니다. 이태리 밀라노에 가면은 패션 중심이어가지고 섬유 관련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히로시마는 비핵 평화 도시를 선언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핵 전문가들, 방사능 치료 전문가들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광주도 이런 그 비엔날레가 세계적인 상품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기간에 광주에 있는 여러 문화산업이라든지 하는 분들도 여기에 맞춰서 새로운 상품들도 개발해내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체 비엔날레 재단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지만은 광주의 관련 기관이나 산업들, 기관 업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우리가 만들어 볼까 해서 전문화해갈 그런 분야.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는 요새 지금 세계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유럽이나 서구에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 관심의 축을, 중심의 초점을 광주로 끌어오는 그런 전략, 한국으로 끌어오고 광주로 끌어오는 전략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전통문화, 우리들의 전통문화, 이건 뭐 세계적 상품 가능성이니까 이것과 유럽과 맞춰서 새로운 동서양의 만남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하면은 이런 기간에 같이 공연하면 비엔날레도 보고 공연도 보고 또 문화상품도 가져가고 그러면서 음식하고도 연계시켜서 먹고 가고, 이게 바로 기본 컨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에게도 좀 비엔날레라든지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그 마인드를 넓혀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많이 좀 만들어야 되겠죠,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의 일도 결국은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민하고 해법의 방향을 찾고 또 시민들에게 그런 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 모든 게 이제 사람이 하는데, 이 문화의 힘이 결국 사람이 나온다고 할 때 지역의 문화인재를 계속 키워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돼서 짤막하니 우리 교수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좀 해주시고 정리를 해가도록 하죠. 광주가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라고 하는 것은 광주 시민이 그 수준에 도달해야 되거든요. 광주에 거주하시는 문화예술인들이 그 수준에 도달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가 그런 인재를 키우지 않으면 뭐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문화예술 인재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 이것이 먼저냐 저것이 먼저냐 이럴 수 있는데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그런 단계적인 거지만 노력을 해야지 광주가 결국 뭐 10년, 20년 후에 세계의 유일한, 세계 제일일 수도 있지만 독특한 차별화된 그런 문화도시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육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차근차근히 인재를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교수시니까 교육 현장에 계시는데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릴까요? 광주가 아까 재단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유네스코 미디어 창의도시이고 또 문화적인 어떤 중요한 장소 또 전시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런 그 기회가 할 수 있는 어떤 인재 양성, 인재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한 전시 기획도 할 수 있고 또 아시아 전당의 컨텐츠도 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재들, 그래서 이제 뭐 미디어아트 플랫폼도 아마 만들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인재를 키워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 애정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또 그런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짧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이남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저도 예술 경영을 가르치는 교수이기 때문에 늘 아쉬운 것이 기획자를 키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우리 전남대나 또 우리 조선대든 여기 있는 우리 대학들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모두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으면 좀 더 자세하게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시아 문화 허브를 꿈꾸는 광주. 예술 행사 몇 번 한다고 또 그럴싸한 건물 몇 개 짓는다고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죠. 이제 20여 년 성년이 된 광주 비엔날레가 문화도시를 이끄는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광주시, 정치권,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문화라는 것 역시 지역과 시대 또 사람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인 만큼 이 시기 이곳에 살고 있는 광주 시민 그리고 지역사회가 특별한 관심을 함께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사토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